자, 조금 늦긴 했지만 녹화를 한번 하자. 자, 이거는 변칙 중에 응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보기차식이라는 특징을 가진 소거되는 변칙을 가진 식을 보자. 이번에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됐느냐? 2번하고 3번 형태를 잘 기억해두면 요 4번이 연결이 돼. 2번하고 3번에서 뒤에 있는 2차끼리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그럼 정확하게 2번의 뒤에 있는 것과 3번의 뒤에 있는 게 곱해져 있다라는 게 보이지. 그 2번, 3번을 기억하고 4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덜 헷갈려. 근데 얘는 전개되는 규칙 자체가 소거되는 게 조금 달라져서 아까처럼 하면은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고 이번에는 가운데 것끼리 곱하는 것까지 추가가 되는데 이 가운데 것끼리 곱하는 게 부호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답이 뭐가 되는 거냐? a 4제곱 맨 뒤는 b 4제곱 가운데끼리 곱하면 a제곱 b제곱인데 원래 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특징을 기억해두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거 실제로 전개해보면 어떻게 소거되고 뭐가 남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앞으로 와서 앉아. 책 갖고서. 하나만 갖고 가야지. 하나만 갖고 가. 세 번 다 쓰게?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특징 지어서 좀 외워두시고 그냥 속칭 심화라고 얘기하는데 심화라는 건 원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니까 심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변칙이 적용되는 마지막 곱셈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 이름은 없는데 앞에는 1차야. A, B, C에 대한 1차. A와 B로 C로 만들 수 있는 1차를 써주면 되고요. 뒤에 있는 건 A와 B와 C로 만들 수 있는 2차를 써주면 돼. A가 2번 곱해진 거, B가 2번 곱해진 거, C가 2번 곱해진 거. A와 B가 한 번 곱해지고, B와 C가 한 번 곱해지고, C와 A가 한 번 곱해진 거. 이렇게 하면 A, B, C로 만들 수 있는 모든 2차 항들을 다 구성해낸 거거든.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A제곱, B제곱, C제곱의 부호는 다 플러스입니다. A, B, B, C, CA의 부호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 식의 구조를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전개하면 아까처럼 2번, 3번, 4번처럼 특징된 식끼리 곱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특수하게 답이 나와. 전개해보면 알아. 이 세 개 곱한 게 먼저 만들어져.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만들어지고요. 이 뒤에 나오는 애는 희한한 게 나와. 마이너스 3 A, B, C. 그래서 학생들이 외우기 어려워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외우기 제일 어려운 공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심화라고는 얘기하지만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는 마이너스 3 A, B, C가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기억을 해야 돼. 자주 봐야 돼.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 이거는 무조건 암기야. 알겠니? 1번은 알고 있는 거고 2번, 3번은 그나마 기본이니까 특징 잡아서 외우기가 편하고요. 4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3번을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중간에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5번은 그냥 암기야. 됐어. 자, 이게 곱셈 공식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곱셈 공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해 놓으니까는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때 5개. a 더하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a 더하기 b, a 빼기 b, x 더하기 a, x 더하기 b, ax 더하기 b, cx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5개가 만들어져. 이게 기초로 깔고 오는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 a 빼기 b의 세제곱.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듭제곱에 대한 규칙이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변칙 a 더하기 b,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서 4개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원래 곱셈 공식을 설명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방정식과 연계가 되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방금 했던 이 보기차식에 대한 변칙 a제곱 ab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추가가 돼. 그럼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총 12개가 되는 거예요. 이 12개를 기본 곱셈 공식으로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를 변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걸 12개를 한 번에 쫙 쓰고 나서 외워 하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왜? 규칙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거듭제곱에 대한 규칙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거듭제곱의 규칙을 연결을 시켜라. 두 번째, 방정식과 연결시켜서 1차식들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규칙을 잡아내라. 됐니? 그럼 이제 요게 한 묶음, 요게 한 묶음. 오늘 한 거는 뭐야? 합차 공식부터 해가지고 이 변칙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해라. 이게 세 번째 묶음이 되는 거야. 이 네 번째는 그냥 외워라. 됐어, 안 됐어? 그냥 총 4가지 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듭제곱 규칙, 방정식에 의한 규칙, 변칙에 의한 규칙, 암기. 이해됐니? 그 틀을 갖고서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얘는 어느 틀에 맞춰서 계산해야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게 되면 이 이후로는 이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연습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일단 곱셈 공식부터 조금 연습을 해봅시다. 14페이지에 절대 위험 1번부터 곱셈 공식을 얼마나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자, 절대 유형 1번 같이 한번 보자. 뭐라고 써있는지. 자, x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는 식을 전개를 할 거야. 자,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2고 x 개수가 1이었다. 2x제곱이 나와야 되고 1x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굳이 다 전개할 필요는 없는 거지. 필요한 항만 전개하면 되는 거지. 필요한 항만 전개를 하자. 자, 2차 항만 추출을 할 거야. 특수항 추출이라고 설명하는 건데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까? 자, 얘 전개했을 때 2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네 둘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하고 뭐가 만들어지냐? bx제곱과 ax제곱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맞지? 그럼 따라서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와 같아야 돼서 a 더하기 b가 2가 되면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1차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하면 되느냐? 얘네 둘과 얘네 둘을 전개해주면 돼요. 맞죠? 그럼 이제 뭐하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2x와 a 곱하기 b 곱하기 x가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개수끼리 비교하면 2 더하기 ab가 1 돼야 되고 ab가 1 돼야 되죠.
그럼 A 더하기 B가 2이고 A 곱하기 B가 1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1이니? 그래.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자, 그럼 뭐야? 얘네들 연립을 할 건데 보통 연립은 어떻게 해? 일반적인 연립 방법은 하나를 정리해서 하나에 대입하는 거잖니. 맞아. 그러니까 보통은 1차를 정리해서가 B 대신에 E-A라고 대입하면 뭐 남냐?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내가 지금 하려는 시도는 뭘 구하려고 하는 거네? A하고 B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각각. 맞아? 그럼 A하고 B를 여기서 A, B를 구하려고 하는 방법인 건데 문제를 봐봐. 뭐 물어보고 있어? 그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니 없니?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물어보고 있는데 굳이 이 짓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는 얘기야. 문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하려면 얘의 변형되는 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뭐를 전개했을 때 제가 나왔니? 라고 생각해 보면 돼. 그럼 곱셈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포함된 곱셈 공식 두 개입니다. 맞나요? 첫 번째 식은 뭐예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전개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 나왔었어. 두 번째는 뭐였어? 변칙에서 나왔었지. A 더하기 B와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그럼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었고요.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쓸 거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쓸 거냐?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 내가 편한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편한 선택은 기본적인 것은 다 정해져 있어. 그걸 보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라고 불러. 그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3AB의 A 더하기 B를 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변형 공식입니다. 저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나중에 조금 더 어렵게 내용 되는 게 있어서 얘를 넘어가서 빼주겠다는 얘기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1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따로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 그럼 외워지는 거지 외운다가 아니야. 너무 당연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곱셈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변형 공식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것뿐이에요. 외우고 푸는 게 아니야. 곱셈 공식은 어떻게든 외워야 돼. 그걸 외우기 위해서 규칙을 설명하는 거고. 근데 변형 공식은 곱셈 공식을 토대로 변형하는 것뿐이에요. 자, 무슨 말이야? 잠깐 머리만 굴리면 돼. 잠깐 생각만 해보면 돼. 그리고 자꾸 적용해보면 돼. 그럼 외워진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외우고 풀 거냐? 외워지게 만들 거냐? 그 차이점은 엄연히 달라. 됐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유형 1번을 풀어봤고요. 자, 유형 2번은 이제 곱셈 공식을 얼마나 틀에 맞춰서 잘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될 거야. 자, 2x 빼기 3y라는 게 있고요. 4x제곱 더하기 6xy 더하기 9y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하고 비슷한 곱셈 공식을 틀에 껴맞춰 보자고. 앞에가 몇 차인데
1차고 뒤에 있는 게 몇 차인데 2차잖아. 식의 구조를 분석해야 돼. 앞에는 마이너스인데 뒤에 가운데가 플러스야. 그럼 이 구조에 맞는 곱셈 공식이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면 좋겠지. 맞아 안 맞아? 얘가 얘하고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얘 전개하면 뭐니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이 구조에 맞는 건지 확인하고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a 역할이 누군데? 2x 맞냐? b 역할이 누군데? 3y 맞냐? 그럼 얘가 a 제곱 역할이면 됐지. 근데 a 제곱하면 나왔어. b 제곱이면 돼. b 제곱하니까 나왔어. 그럼 가운데가 뭐면 돼? a, b 곱한 거랑 같으면 끝나. 그럼 곱한 거 같잖아. 그럼 결국은 이 구조에 맞아떨어졌으니까 원하는 답은 뭐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다. 맞아 안 맞아? 구조에 맞춰서 확인하는 것 뿐이야. 근데 곱셈 공식을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이유 자체가 구조 분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연습이 되면 그냥 이번에 하고서 답 쓰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 식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접근을 하라. 자, 유형 3번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식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옳은 건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자, 유형 4번에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유형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형 5번에서는 지난 시간에 내가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었니? 모든 문자가 1일 때가 개수의 총합이다 라는 말을 했었어. 맞지? 그래서 유형 5번은 전개해서 찾겠다가 아니라 x가 1일 때 답 구하면 돼. x에다 1 넣으면 그냥 답이 나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가야 돼. 됐어? 이해돼? 개수 총합이라는 의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간중간에 심심할까봐 수학하다 보면 심심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조금 넣어놨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0페이지로 가보자.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변형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변형 공식은 기본이 있고 뭐 응용이 있고 심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디까지 생각해 봤니? 라는 질문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왜? 아직 잘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내신에서 쓰이는 문제들은 변형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낼 수 있는 게 많겠지. 너네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일단은 저런 식으로 변형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외우려고 해야 돼. 왜냐면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 자, 변형 공식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변형들은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 이제 2차에 대한 변형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당연히 알고 가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들어내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었죠. a 더하기 b의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과 a 빼기 b의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 여기서는 2ab를 빼줬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2ab를 더해줬어야 됩니다. 얘네 둘을 연결을 시켜서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의 관계를 찾아냈었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한 변형은 저렇게 세 가지라고 보셔야 돼. 이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왔던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로 와서 변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자를 추가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럼 얘가 나오는 곱셈 공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었단 얘기야. 근데 이거 전개하면은 뭐가 추가가 되니? 2AB랑 2BC랑 2CA가 추가가 됐었잖아. 그럼 걔네들을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빼줄 때 규칙 있게 빼줘야 되니까 2를 묶어내서 AB, BC, CA 이걸로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나중에 대칭식이란 말과 교대식이란 말을 나중에 하게 될 시간이 있으면 하게 될 건데 웬만하면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할 거고요. 자, 그래서 2차에 대한 곱셈 공식 변형은 이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3차로 넘어갑니다. 얘네들은 2차에 대한 변형이다. 이 이후로는 3차에 대한 변형이다. 2차에 대한 변형은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르면 안 되는. 자, 3차에 대한 변형. 이것도 기본은 기본인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아까 문제 풀 때 나왔어. 어떻게 변형한다고? A 더하기 B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AB에다가 A 더하기 B가 곱해진다. 보통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요. 플러스에 대한 변형은 뿔, 마, 뿔로 진행이 된다. 플러스에 대한 변형은 뿔, 마, 뿔. 그래야지만 이 밑에 있는 네 번째 얘랑 같은 식의 변형인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에 대한 공식을 덜 헷갈릴 수가 있어. 얘는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 바로 A 빼기 B. 마이너스 3차에 대한 변형은 마, 뿔, 마라고 외우는 것 뿐이에요. 규칙 잡아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저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빨리 외우기 위해서 쓰는 방식 중에 하나다. 자, 이거 말고 3차에 대한 변형이 더 있는데요. 그 3차에 대한 변형이 이게 좀 가장 곱셈 공식에서 어려운 변형이라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저게 나왔던 게 곱셈 공식에서 그냥 암기해야 되는 제일 마지막 곱셈 공식이었어. 아니? 제일 끝에 설명한 거. 그건 그냥 외워야 된다, 일단. 이게 누구였냐? 뭐 전개해야 나왔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뒤에는 2차들.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면 일단 저거 말고 뭐도 나왔었어? 마이너스 3ABC도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3ABC를 더해줘야지 쟤랑 같은 게 돼. 그리고 이거를 변형하는 게 더 있어.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변형을 많이 합니다. 그 차이점을 조금 문제 풀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자, 이거 말고 지금 여기는 그래도 공식을 활용한 변형인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맞니 안 맞니? 자, 네 번째 변형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변형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특수성을 이용한 변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방금 어디 있는 거야? 별표에 있던 것 중에 하나죠? 별에 속한 식 중에 하나인 거 맞아 안 맞아? 그 식을 연결시켜서 외워야 돼서 지금 쭉 보여주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변형되냐면 과정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요. 뭐 하면서 외우게 되겠지만 2분의 1을 묶어내고 2를 곱해주는 과정이다. 2분의 1을 묶어내고요. 마이너스 2AB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A제곱 하나, 뒤에는 B제곱 하나를 끌어내.
그럼 A제곱, B제곱이 한 번씩 사용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2BC를 기준으로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B제곱 하나와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CA를 기준으로도 똑같이 진행을 해요. C제곱 하나와 A제곱 하나.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 위에랑 똑같은 식들이 만들어져. A제곱 2번 썼고, B제곱 2번 썼고, C제곱 2번 썼다. 그럼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요.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변형되느냐? 2분의 1에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C 빼기 A의 제곱으로 변형이 되더란 얘기야. 중요한 변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1학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니까. 자, 얘와 마찬가지로 같은 변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번에는 뒤에가 다 플러스일 때 과정은 똑같아. 변형되는 과정은 똑같다. 변형되는 과정은 똑같다. 단지 부호만 반대가 된다. 2분의 1에 A 더하기 B제곱, B 더하기 C제곱, C 더하기 A의 제곱. 그럼 방금 위에서 과정을 설명했으니까 아 똑같은 과정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 이거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아. 됐어 안 됐어? 계속 생각을 연결시켜가면서 공식을 연결시켜가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책 2차 변형은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3차 변형 중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변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이걸 이용해서 방금 3차 변형에서 얘하고 얘를 연결을 시켜. 제가 같은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만들어져. 실질적으로 나중에 인수분해 쪽에서 활용되는 파트 중에 하나긴 한데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기본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변형이 된다.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 곱셈 공식이기도 한 거니까. 근데 얘가 어디에 의해서 2차 변형의 2번에 의해서 변형이 되죠.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을 2차 변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A제곱 B제곱 C제곱 얘를 2차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변형하면 어떻게 바뀌겠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놔두시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AB, 2BC, 2CA가 빠지니까 한 번씩 더 빠지는 3AB, BC, CA로도 변형이 되더란 얘기야. 맞지? 맞아 안 맞아?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얘가 방금 했던 얘로도 변형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도 변형이 되더란 얘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2분의 1이 묶이고요. A 빼기 B 제곱과 B 빼기 C의 제곱과 C 빼기 A의 제곱으로도 변형이 되더라. 되니 안 되니? 이걸 이용할 때가 있고 이걸 이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B, B, C, CA를 이용해서 재찾아내라면 이거 쓰면 되는 거고, 그지? 이거 찾는 문제인데 얘네 둘이 주어지면 이걸 쓰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주어지면 이걸 쓰면 되는 거고. 그냥 문제마다 해석하는 게 다른 것 뿐이지. 됐어, 안 됐어? 접근하는 방식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생각해보지 않으면 잘 안 돼. 듣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찾아내는 거 쉽지는 않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구나,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에다가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나마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라고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변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 특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응용 문제다, 시방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할 테니까 이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고 가자고. 구조적으로 어떤 식들을 변형할지 생각을 하고 가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수학도 암기야. 암기가 베이스로 깔려있다. 뭐 사고력을 키우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나중 문제고. 암기가 안 되는데 사고가 확장되진 않아. 암기가 베이스로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외워야 돼. 자, 그럼 변형되는 것들이 수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자, 물론 문제에서 자주 쓰이니까 문제 많이 푼 사람들은 자주 보게 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저거는 어떻게 보는 거야? A, B를 하나로, B, C를 하나로, C, A를 하나로 보고 변형하는 거지. 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다. 제곱에 의한 변형. 세 문자의 제곱이야. 단지 여기 들어갈 게 A, B, B, C, C, A일 뿐이죠. 그럼 얘 변형은 뭐라고 알고 있는 건데? 더한 거 제곱 빼기 2배에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이것만 생각나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보시면 돼. AB, BC, CA, AB, BC, BC, CA, CA, AB.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에서 이거 곱하면 AB 제곱 C, 이거 곱하면 ABC 제곱, 이거 곱하면 A 제곱 BC. 맞아, 안 맞아? 그럼 전체 항의 공통이 뭐니? A 곱하기 B 곱하기 C.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니, 암산은 너네가 연습하면 된다니까. 그게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공통은 묶어내게 돼 있잖아. 그럼 A, B, C 묶어내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더해진 거 맞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돼? 마이너스 2의 A, B, C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됐어?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겠지. 근데 왜 그런지 설명도 못하고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했냐? 이런 변형식이 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생각하고서 찾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냥 외우는 거랑은 다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변형은 그나마
아마 학교 시험이나 수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변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변형. 이거는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외우더라도 무조건 외워.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저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간적인 측면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곧 죽어도 외워라. 물론 원리도 알아야겠지만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C와 C 더하기 A가 곱해져 있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곱해져 있어.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웬만하면 안 나와. 웬만하면 안 나와. 이것도 변형이 돼. 근데 아직까지 저 문제를 낸 학교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이거 눈이 변형 어떻게 되니 이용해서 문제 푸는 학교는 나온 적 없다고 보시면 돼. 내면 반칙이야. 근데 그 원리는 얘랑 동일하다. 얘가 뭐랑 같은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마이너스 ABC 하고 같습니다. 세 문자에 대한 거라서 세 문자에 대한 1차식, 2차식, 3차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1차식과 AB, BC, CA 2차식과 ABC 3차식. 이게 나중에 어디하고 연관이 있는 거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그쪽이랑 연결이 돼. 얘는 어디하고 연관이 있느냐? 뒤에 고차 방정식 파트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 이쪽하고 연계성을 가진 변형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는 어디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방정식과 연관되어 있다.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4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 관계를 정의를 안 하잖아, 너네가. 고1 과정까지는 3차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확장을 해. 4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정확하게 배우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면 반칙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도 어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생각해봤어 하고 툭 치고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 이게 같은 개념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가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만들어진 원리를 여러분들이 방정식하고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일반 변형 공식하고 좀 달라. 방정식하고 연계된 곱셈 공식은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x 더하기 d 걔네들이 곱해져 있을 때 맞아 안 맞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방정식과 연계돼서 쭉 확장되는 거였잖아. 그거랑 같이 연계돼서 설명이 돼. 저게 왜 저렇게 변형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값을 X라는 문자로 대체를 할 겁니다.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C와 C 더하기 A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얘가 X 빼기 C가 되고요. 얘가 X 빼기 A가 되고요. 얘가 X 빼기 B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맞아 안 맞아? A 더하기 B는 C 넘어가면 되고 B 더하기 C는 A 넘어가면 되니까 되냐 안 되냐? 자 이거 보기 좋게 쓰면 A, B, C 순서대로 써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됐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하는 방법은 뭐였어? X 세제곱에다가
얘네들이 한 번씩 더해진 x제곱 됐니? 지난 시간에 했지? 그러니까 한 번씩 더해지니까 마이너스가 묶이고 x제곱. 얘네들이 두 번씩 곱해져서 더해진 x. 그럼 두 번씩 곱하면 AB, BC, CA의 x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다 곱한 상수함 마이너스 A, B, C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냐? 자,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랑 같은 거였어? X랑 같은 거였어. 여기서 이 X는 뭐랑 같은 거였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은 거였어. 그럼 얘는 X세제곱이고 얘도 X세제곱이니까 소거가 돼버리네. 그럼 남는 거는 얘랑 얘만 남았다.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 빼기 A B C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됐냐 안 됐냐? 됐어? 그냥 외우는 거랑 달라. 그냥 외우면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 만약에 이거를 물어보면은 못 찾겠지. 외운 애들은. 저거 안 배웠는데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야? 선생님 저 안 배웠어요 그거. 안 배운 거 대신 어떡해요? 왜 암기로만 배운다는 생각을 하냐 이거지.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원리를 알고 증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네한테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증명해주는 이유가 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개념들이 확장이 돼 라는 얘기거든. 그 반드시 증명을 해야 사고력이 확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증명하는 과정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되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순 있어. 그렇지 않겠어?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학 같은 경우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연구해와라, 뭐 곱셈 공식 연구해봐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저거 연구하는 것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지. 이해가 안 돼? 그럼 공부도 되고 수행평가도 되고 도움도 된다는 거야. 단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됐어? 그럼 하는 방식은 얘랑 똑같아. 그치? 힌트는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X라 하자. 그치? 그럼 전식이 뭐로 바뀌어?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X 빼기 D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전개하면 뭐가 될 거야? X 4제곱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X 세제곱에 더하기 AB 더하기 AC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BD 더하기 CD의 X 제곱에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더하기 ABD 더하기 ACD 더하기 BCD의 X 더하기 ABCD까지 만들어집니다. 내가 외우고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생각하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나도 저런 거 안 해요. 여기 있는 게 X니까 얘랑 얘는 소거가 될 거고요. 나머지 X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만 써주면 돼. 그럼 시간 짜증나지? 그럼 이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다 써요?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 근데 원래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까지 연결을 시키면 이게 실제로 변형이 돼요. 이게 변형 공식이야.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오면 풀겠냐고. 이런 걸 문제에 쓰겠냐고.
안 쓸 거 아니야. 얘가 별로 쓸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안 쓰인다.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왜? 저 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알겠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변형되는 식들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만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버려.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지에 대한 고민인 거야. 주어진 식을 어떻게 변형할지에 대한 고민인 건데,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 변형 공식을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 식을 변형하는 이유는 주어진 식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거든. 그걸 보고 이제 수학자들은 대칭식이란 말과 교대식이란 말을 써서 변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지금은 약간 좀 실전적 개념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관련돼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제 나랑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하자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그지?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생각 같긴 한데 왜 꼭 이거를 다 부호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이거 변형할 때는 부호 같은 걸로도 맞춰보지만 부호 다른 걸로도 맞춰보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부호 같은 거, 부호 다른 거 해도 되잖아. 근데 이거 변형할 때는 부호를 같은 걸로만 맞춰. 그럼 이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겠어? 부호 다른 거, 하나 부호 다르게 변형할 수 있지 않겠어? 너무 당연하지? 맞지?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 부호 다른 걸로도 변형할 수 있지 않겠어? 이것도 변형 공식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시기도 해요.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도 해. 그럼 이거 곱한 거 더 해줘야 돼. 이거 곱한 거 더 해줘야 되고 이거 곱한 거 빼줘야 돼. 곱셈 공식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이거 곱한 거 더 해줘야 되고요. 이거 곱한 거 더 빼줘야 되고요. 이거 곱한 거 더 해주면 돼. 자, 솔직히 얘기하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 참고서 지금까지 내신 문제 통틀어가지고 이걸로 변형하는 문제가 간혹 있어. 한 10,0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10,0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학교에서 가끔 나와. 몇 년 만에 한 학교 정도. 자, 왜 안 낼까? 왜 안 나오는 거야? 수학적으로 의미 없어서 그래. 수학적으로 의미 없는 개념이에요. 아까 내가 살짝 얘기하는 거지만 변형이라는 것은 대칭식과 교대식으로의 변형이 이제 수학에서 쓰는 변형이거든?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할 거야. 이거 말고는 변형의 의미를 갖지 않아. 근데 이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알겠니? 만약에 저걸 이용해서 문제 내는 학교가 있다.
가슴 아프지만 그 학교 선생님만 조금 가슴 아픈 수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쓸데없는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 그 일반적으로 어떤 변형이 나와? 부호가 같게. 부호가 같게. 알겠어? 이해됐어? 근데 이쪽만 나온 이유가 거기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이런 게 궁금해.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그럼 뭐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자체가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걸 배우자는 거지 수학적으로 의미 없는 걸 배우자는 게 아니야. 그 차이점을 알고 가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문제 확인해 볼 거야. 유형 1번. 1번 보자. 기본 문제긴 하지만 a제곱 빼기 b제곱이 2이고 a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a제곱 빼기 b제곱이 2고 a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설명을 하지만 변형을 할 때는 두 수의 부호까지 신경 쓰면서 변형해야 돼. 두 수의 부호까지 신경 쓰면서 변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낚시질 안 당해온다. 중학교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변형하면 돼요. 조건 없이 변형하면 된다는 얘기야.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쓰잘데없는 생각. 고등학교 때는 변형할 때는 두 수의 부호 생각이 필요해. 그럼 부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라는 측면은 지금 저 문제에서는 딱히 쓰임은 없겠지만 앞으로 문제 풀 때 나올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 얘네들이 주어질 때 합과 곱이 주어질 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설명할게. 이건 당연한 생각이니까. 근데 이것만이 다는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자, a 더하기 b가 양수고 a 곱하기 b가 양수야. 그럼 a하고 b가 각각 무슨 수야? 양수요. 응? 둘 다 양수 맞아 안 맞아? 맞니? 양수끼리 더해야 양수고 양수끼리 곱해야 양수니까 라고 생각하면 중학교 방식이야. 근데 기본이니까 그렇게 가자. 원래는 아니야. 됐니? 부호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자, 더해서 음수인데 곱해서 양수야. 그럼 두 수의 부호는 뭐라고 생각이 들어? 둘 다 음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중학교 때 맞는데 고등학교 때는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자는 얘기야. 됐어? 그럼 뒤에를 해야지 설명을 하니까 그래. 우리 여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겠지만 뒤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제곱 빼기 b제곱 2야. 그럼 a제곱이 커? b제곱이 커? a제곱이 더 큰 건 당연한 거지? a, b 곱했더니 음수야. 그럼 a하고 b의 부호가 어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여야겠지? 맞아 안 맞아? 그건 생각을 하면서 가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쓰일 수도 있어. 자, 일단 얘를 보면은 a 더하기 b와 a 빼기 b가 곱해져서 2가 됐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어야 되겠다. 합차 공식이었으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요. 뭘 물어봤냐면요. a 3승 빼기 b 3승 a 3승 더하기 b 3승을 물어봤어. 자,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 뭐 전개하면 얘 나왔니? a 빼기 b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곱하면 쟤 나왔었지. 변칙에 의해서. 됐어. 뭐 전개하면 얘 나왔니? A 더하기 B와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을 전개하면 쟤가 나왔었지. 됐냐? 자, 그럼 얘네들이 곱해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얘와 얘 곱한 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이제 아는 값이 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자, 얘와 얘 곱한 거. 아까 뭐였어? 복 2차식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식이었죠. 그럼 얘네를 곱한 건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에 가운데 것끼리 곱한 거 부호가 반대가 되게 제곱하면 돼. 됐어? 자, 이렇게 보니까 A 4제곱과 B 4제곱의 합만 구하면 되는데 얘네 둘은 이걸 이용한 변형이 가능하지. 맞아, 안 맞아? 제곱의 관계니까. 이거는 2차 관계잖아. 얘 제곱, 얘 제곱 하면 얘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형이 돼? 얘네 둘이 A 제곱 빼기 B 제곱의 제곱에서 2배의 A 제곱, B 제곱으로 변형이 될 거란 얘기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이 안에 있는 얘가 뭐로 바뀐 거니? A 제곱 빼기 B 제곱의 제곱에 더하기 3AB 제곱으로 바뀌게 된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가 2였고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풀 수는 있어. 단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거냐 그 방식밖에 안 돼. 알겠어?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접근 방식은 있겠지만 지금 변형에 대한 얘기니까 보이는 변형을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자. 2번 문제 보시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x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이라고 돼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을 할게.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얘를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갔으니까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항식을 분수식으로 바꿔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 모든 책에 보면 다 저렇게 해석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x로 나눠. 그럼 x로 나누면 뭐가 되냐? x 빼기 4 더하기 x분의 1은 제로가 돼서 x 더하기 x분의 1은 4가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x세제곱 x세제곱분의 1을 a 더하기 b a세제곱 b세제곱 입장에서 변형을 해서 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괄호 친 게 뭐로 바뀌느냐?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a 더하기 b ab 곱해봤자 1이니까 됐어? 그리고 여기에 2를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하면 돼. 넷 60 되냐 안 되냐? 아,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니까. 근데 얘들아,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수업 안 듣고 문제 푸는 학생들이 보통 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열심히 설명해 놨더니 문제 풀 때는 설명 들은 건 기억 안 나고 본인 스스로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창안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수가 보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했어? 통분, 그치? 그 통분을 해버린다는 얘기야. 이게 틀렸느냐? 틀린 게 아니야. 틀리진 않은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통분을 하면 x 6승, 2x 4승, 그 다음에는 2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변형하는 게 편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이 분자가 몇 차가 돼버렸어? 6차가 된 거 맞니? 자, 차수가 낮은 게 편하니? 높은 게 편하니? 낮은 게 편하지? 아무리 분수지만 그래도 3차잖아. 그치? 근데 차수를 높여버렸으니까 해석이 불편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저기서 이제 수업 안 듣고 하는 학생들이 보통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변형하지? 왜 이렇게 차수가 높지? 하고서 맹공을 일으켜요. 이해됐냐? 근데 꼭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럼 이거를 달리 생각해봐도 돼. 잘 봐. 짱구 좀 그려보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3x 맞니? 3개만 넘어간 거야. 에? 됐어?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는지 알고 있을 거야. x 더하기 1 곱한다. 에? 양변에다가 x 더하기 1 곱할 거야. 그럼 이 왼쪽이 뭐로 바뀌냐면 x 3승 더하기 1로 바뀌고요. 오른쪽은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3x 제곱에 더하기 x로 바뀝니다. 여기가 되셨나? 자, 여기에서 보면은 x제곱이라는 애는 4x 빼기 1이 되겠지. 정신 차리고 들어. x제곱에다가 4x 빼기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얘가 뭐로 바뀌냐면 5x 빼기 1로 바뀌어. 그럼 얘가 15x 빼기 3으로 바뀌고요. 그럼 x 세제곱이 뭐로 바뀌느냐? 15x 빼기 4로 바뀝니다. 되셨나요? 돌아가는 풀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단 얘기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 x 세제곱이 15x 빼기 4로 바뀌고요. 얘네들은 일단 놔도 그리고 x 세제곱이 15x 빼기 4로 바뀐 것 뿐이야. 얘가 됐냐? 됐냐 안 됐냐? 자, 이제 여기서 이거 통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지. 통분을 목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통분해도 방법이라는 얘기야. 됐어? 근데 아까처럼 무턱대고 통분하는 것도 방법이고, 통분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분수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가장 많이 변형되는 이론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복잡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저 방식도 생각해봐라. 알겠어? 문제를 어떻게 의도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저게 편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의 변형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 왜? 나중에 나눗셈, 다음 식의 나눗셈 쪽 들어가면은 저 변형이 더 많이 쓰여. 저 변형이 훨씬 많이 쓰여. 이 변형보다는 저 변형이 훨씬 많이 쓰인다. 요거 요런 식의 변형도 뒤쪽에 가서 훨씬 많이 쓰이는 변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갑자기 그쪽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저런 식의 변형이 자주 쓰인다 라고 알고 가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잠깐 10분 정도 먼저 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분리사항들 좀 더 깨우고